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작년인가요? 그 재계 서열 2위인 헝다그룹이라는 그 부동산 회사가 파산을 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 뒤에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다 말았어요. 지금 부도가 났다는 것이죠. 자, China Mortgage Boycot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이콧이란 말은 불매운동이라고 하죠. 뭔가를 사지 않는다, 거부한다 이 말이죠. 보이콧, 거부한다 또는 사지 않는 불매운동. 자, 발음 껴보시면요, mortgage라고 해가지고 이 T가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ortgage라고 하죠. 담보라고 하죠. 담보. 그러니까 담보로 이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용어 정리가 먼저 돼야겠죠. 다운 페이먼트. 집을 살 때 현금을 주고 다 사는 사람은 없죠. 은행에서 담보로 다운 페이먼트 밑에다가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선금이라고 하죠. 계약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30% 정도.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내고 예를 들면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다운 페이먼트 달마다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좀 특이하게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는데 뭐 모든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실제 이제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건물 뼈대만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개발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모기지 보이콧, 그러니까 담보로 이제 하는 것을 불매, 거부 운동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트러블, 고통을 만들어냈다. 스펠은 원래 스펠링 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을 가져오다. 그래서 뭐 스펠 디제스터 하면은 이제 재난을 야기하다. 스펠 트러블.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가 결국은 담보대출 불매운동까지 생기면서 이것이 중국 전체의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해난, 뭐 샹하이, 후베이성, 후난성, 광저우, 뭐 이런 데, 베이징 이런 데가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 hit by mortgage strike, 그러니까 이런 담보대출의 보이콧의 이런 스트라이크 파업에 의해서 히트, 때려진 이런 프로젝트들이 동사가 스프레드네요. across Chinese province, 전체 중국의 지역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the number of projects affected by strike. 그래서 지금 이런 파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 즉 건설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현재 중국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경제의 새 뇌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기지 보이콧 운동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타이틀. 상환 거부 대출이 190조 원. 지불 능력이 있어도 상환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모기지 그 돈을. 중국 GDP는 부동산 비율이 3분의 1이 되겠고요. 이 중단 사업을 완료해 582조 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600조 정도가 1년 예산인데 거의 이 정도 돈이 지금 건설업에 지금 앞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 이 사진은 중국 시안시에 있는 산시성 은행 감독국 앞에서 지난달 14일 공사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한 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지금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도 가서 살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지금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썩은 꼬리 건물은 중국에서 미완성된 건물을 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썩은 꼬리 건물, 즉 미완성 건물을 분양을 하고 이제 시민들이 가서 이제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완성된 건물처럼 보이지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다. 승강기는 물론이고 하수도 시스템도 없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다. 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이 속출하고 있는데 결국 은행을 통해서 담보로 개발업체들도 은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고 또 은행을 때가 또 더 모기지로 이제 돈을 다운 페이먼트 하면서 갚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담보로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2022년 6월 9곳이 줄도산했고요. 채권만 41조. 예를 들면 헝다그룹 같은 경우 200개 도시에 1,300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1997년 창업 2위 재벌
2017년 알리바바를 꺾고 헝다가 1위로 등극할 정도로 이게 부동산 업자들은 왜 돈을 버냐면 돈을 왕창 돈을 이제 들어오면 그 돈으로 또 집을 짓고 계속 집을 짓는데 하나가 망하니까 연쇄로 지금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8,000개 협력회사 400만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만 355조가 빚이 있다는 거예요, 헝다그룹이. 중국은요, 부동산 경제 구조가 29%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7%, 한국은 15%니까 중국은 거의 3분의 1이 부동산에서 경제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성장률 자체가 좀 뚝 떨어졌고 건설업이 이제 관련 산업이 많이 성장하잖아요. 인테리어 들어가죠. 이사 가면서 TV 사야죠. 전자제품 관련 산업이 성장하게 돼 있는데 이런 파트들이 다 지금 주저앉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방정부가 재정을 보증으로 아파트를 왕창 지으면서 지방정부가 위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가 있지만 갚지 않기로 시민들이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이 지금 0.4%라고 합니다. 원래 2%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또 코로나가 또 확대되면서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은행이 파산 시에 자산관리공사라는 거 있잖아, 한국은. 근데 중국은 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이런 자산관리공사 역할을 해서 15.2%의 부담을 가지고 이제 이런 도산이 되면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80%가 자가 집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 중에서도 집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주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이 임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Chinese authority, 중국 당국은 are working to quell, quell은 이제 진압시키다, 진정시키다 이런 말이죠. quell, 진정시키다. 모기지 보이콧을 진정시키려고 지금 working, 노력하고 있는데 before it send shock wave죠. 그것이 이제 보냈다. 충격파를 across the entire economy, 전체 경제 구조에 충격파를 던지기 전에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이 모기지 보이콧을 지금 진압하려고, 진정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protest, 그래서 아까 시민들이 지금 항의하는 그 데모 보셨죠? 이것이 started, 시작되었다. by home buyer, 집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dismay, 실망했다는 거예요. dismay, 실망하다. by a slump, 이런 지금 슬럼프죠. in property prices, 부동산 가격의 이런 슬럼프와 worry that indebted developer. indebt란 것은요, 이 T가 묵음이에요, B가. 그래서 indebt 하면은 빚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채무가 있는 디벨로퍼, 개발업자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어쩌면 might not be able to finish their home, 집을 완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걱정하는 것이죠. 자, 보이콧, 이런 그 거부 운동, 이런 것은 have now spread to hundreds of developers, 수백 개의 그런 개발 across the country, 그 중국 전체에 지금 수백 개의 개발로 퍼졌다는 거죠. 보이콧가. 자, plummet prices. plummet란 말은 바닥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쳤던 이런 가격이 트리거. 원래 트리거란 말은 총을 쏘다, 즉 촉발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촉발하다. 뭘 촉발시켜? social instability. 이는 반대 접두사. 그러니까 불안정이죠.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격 하락이라고 이제 경고했다는 거죠. 누가? 타날리 후앙씨가. 이 사람은 이제 패터슨 인스티튜트 연구소인가 봐요. 국제경제연구소인 이 타넬 후앙씨가 이 부동산 침체의 그런 폭락된 가격이 사회 불안을 지금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자, 2018년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있었죠. 서프라임. 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뭐냐면 서비 언더라는 뜻이잖아요. 프라임은 초우월이라는 뜻이니까 제1은행권인데 그 1은행권 아래니까 제2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무슨 카드 회사 정도. 그러니까 카드 대출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거 뭐냐면 카드 회사까지 대출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우량 기업이 우량한 그런 프라임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게 된 것이죠. 집을 못 갚는 거죠, 집값을. 왜? 금융권의 그런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돈을 다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쇄 도산이 되는 것이 이제 서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이제 서프라임이나 이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죠. 왜? 그 사람들이 돈을 억지로 안 내는 것 뿐이니까. 돈은 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드 힛, 심하게 때렸다. 자, 디벨로퍼, 개발업자들은 지금 이미 서퍼링,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슬럼프로.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션, 건설이 지금 멈춰 있죠.
on millions of apartments, 수억 개가 지금 수천억 개가 지금 아파트먼트들이 over the past year, 지난해에 걸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건설이. It's common for buyer, 그래서 사는 사람들, of the new property, 이런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하다는 거예요. 뭐가? To begin pay mortgage.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먼저 모기지를 먼저 지불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집을 다 짓고 분양한 뒤에 이제 그때부터 은행하고 이제 거래해서 모기지를 갚아 나가는데 중국은 어때?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컨스트럭션이 피니시드 되기 전에 먼저 돈을 모기지를 내기 시작하는가 봐요. 근데 이런 돈을 지금 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프라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아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하고 돈이 있는데도 지금 갚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어들의 일부들은 stop paying, 그렇죠. 돈을 내는 것을 스탑했다는 거죠. The boycott now threatened to leave struggling property. 그래서 지금 힘든 이런 그 부동산 회사들이 더 바짝 스트랩이란 말은 끈을 매다, 그러니까 조여맸다는 거죠. 현금을 위해서 끈을 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 투자에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또 투자하고 하는 것인데 돈을 좀 모기지로 돈을 내질 않으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property behemoth China 에버그란데라는 중국의 그런 behemoth란 말은 엄청나게 큰 거대한 이런 재벌이 되겠죠. 부동산 재벌. 이런 그룹들이 지금 디폴트 상태, 즉 채무 불이행이 됐다는 거죠. 2021년 it's that, 그 빚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 상태를 선언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at least 적어도 a dozen other developers, 12개 정도의 다른 개발업자들도 디폴트를 했다는 거죠. 오프쇼어 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프쇼어란 말은 원래 쇼어니까 그 해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앞바다란 뜻인데 이 말은 역외의 이런 말이에요. 세율이 낮고 규제가 적은 해외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오프쇼어링 한다고 하잖아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오프쇼어링. 그래서 오프쇼어 뱅킹하면 역외 금융, 마찬가지 오프쇼어 본드 하면 역외 채권이 되겠죠. 본드가 채권이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디폴트 상태, 즉 채무를 불이행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containing the crisis. 그래서 이제 위기를 지금 지금 봉쇄를 하는 것이죠. 제재를 하고. 그래서 property sector burst. 그래서 이런 부동산 영역의 이런 버스트라는 것은 폭발, 급습, 뭐 이런 실패 이런 뜻이니까요. 원래 버스트는 가슴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급습. 이런 그 부동산 영역의 그런 급습이 could have major implication,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China의 wider financial system에, 중국의 거대한 이런 재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implication, 영향. which is heavily exposed to real estate. 그래서 be exposed 뭐에 노출되어 있다, 심하게 부동산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재정적 위기가 시스템에 지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Everything is at stake. 수고로 쓰였죠. 모든 것이 지금 걸려 있다. at stake 하면 성공 여부 등이 걸려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jittery middle class Chinese buyer. 그러니까 이 불안한 중산층의 중국 바이어들에게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분들은 file their saving, 그들의 세이빙, 저축을 어디다 파일 쌓아놨냐면 property, 부동산에다가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중산층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중국의 전체적인 재정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당국, 즉 정부는 어때요?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이 extend, 확대를 하라는 거죠. 론, 그 대여를 property developer들에게. 근데 이게 돼요? 어차피 파산할 건데 은행이 돈을 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돈을 대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지. 자, 센서, 검열 당국들, 언론이라든지 신문, 출판 이런 검열 당국들은 또한 working overtime, 지금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scrub, mention of the strike, 스트라이크의 언급을 스크럽하기, 지우기 위해서. 문지르다 이런 말이야, 스크럽이.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뭐 인터넷에서 검열을 하는 것이죠. 파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언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엑스퍼트, 전문가들은 또 희망하기를 이렇게 심한 다운 페이먼트 리ኳ이먼트, 아까 다운 페이먼트 이야기 했잖아요. 집을 살 때 먼저 성금을 내는 거죠. 계약금을. 이런 것을 이제 30% 정도가 노멀, 정상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 타이머,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30%가 정상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most home buyer won't walk away. 대부분의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walk away, 걸어서 나가지 않을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30% 정도를 다운 페이먼트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한국은 어때요?
저도 집을 사보니까 70% 정도를 다운 페이먼트를 했던 것 같아요. 60%에서 70%를. 집이 1억이면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은행이 대부해 준단 말이야. 그럼 나는 4천만 원만 있으면 60% 다운 페이먼트 하면 4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중국은 권장하는 것이 지금 30% 정도를 다운 페이먼트를 하라는 것이죠. 은행을 담보로 해서 돈을 이제 대출해 주는 것이 가장 노멀, 정상이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시민들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중국의 이러한 그 부동산 위기에 대한 기사를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